안녕하십니까. 정별 변호사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벌써 12월의 둘째 주가 시작이 됐네요. 올해 마지막 마지막 달이죠.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런저런 연락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게 전해주시는 마음보다 한 2배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여쭤보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라고 회사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합의를 했을 때 과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법원 판례이긴 한데요. 판단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해고했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를 부득이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가 보통 그런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자발적 퇴직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가 원해서 나왔다라고 회사가 인정할 때, 그리고 아니 우리는 별로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나간 거거든? 이라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회사가 저 근로자가 임의로 나간 거야라고 할지라도 몇 가지 정황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거든요. 이 사례는 뭐였냐면요. 외국에 회사가 있는 거죠. 본사가 있는 그런 인사 관련된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좀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한국에 지사를 내려니까 본인들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이걸 또 법인을 설립하자니 너무 복잡한 절차가 많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국에서 이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보스턴에 있던 A 회사가 한국에 있는 B 회사하고 이제 업무 대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근로자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채용에 관한 컨디션, 그러니까 조건들은 전부 다 그 보스턴에 있는 회사 A 회사가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B 회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B 회사에서는 오케이, 우리가 한국에서 이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근로자 채용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건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어떤 근로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2019년 5월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근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 보스턴에 있던 A 회사가 최초에 한국에 진출하면서 의도했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매출도 있고. 근데 이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더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국은 이제 그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그렇게 우리 그냥 서로 아름답게 이별하자라고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A 회사에서 그런 의사를 B에게 통보하고 근로자에게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언제였냐면 2020년 1월이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좀 난감하셨겠죠. 그렇지만 회사의 입장이 그렇고, 더군다나 본사가 이제 미국에 있고 한국에 지사조차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모로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우리가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는 것으로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합의서가 있거든요. 그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6,300만 원 정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신 이후에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비자발적이라고, 그러니까 즉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실은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고 하면 퇴직금 안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인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게 아니니까 실업급여를 달라라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보고는 그렇지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좀 난리가 난 거죠.
아, 뭐야. 우리 분명히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당신이 약정을 어겼으니까 퇴직금 다시 돌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6,300만 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 근로자분에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1심 법원 판결이 조금 전에 났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1심 법원은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하고 이제 개인하고 어떤 약정을 할 때요. 퇴직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 퇴직과 관련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뭐 이렇게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던가 어떤 거래 관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심각하게 위반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이지 않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제도는요, 근로자 등이 이제 실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매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여가 없어지잖아요. 수입이 없어지면 너무 힘든 거죠. 생활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어떤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근로자하고요, 이 A 회사 간에 이제 그런 체결했던 약정, 퇴직 관련된 약정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최종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어떠한 분쟁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잖아요. 근데 고용노동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 거는요. 이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 소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소를 제기하는 거는 형사기관, 그러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지만 이 고소 제기하는 것 자체는 소송이 아니에요. 물론 고소를 제기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거 혐의 있네라고 해서 기소를 할 때 재판을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때 재판으로 가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소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에다가. 이거는 내가 퇴직을 했는데 지금 나의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회보장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사실 나는 이 회사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 회사가 나를 해고했으니까 내 해고는 부당해요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실업급여 수급을 해달라는 거지 내가 저 해고 관련된 부분을 뭔가 부당하니까 다투고 나는 이 회사하고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해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달리 봤어야 했는데 아마 회사 측에서는 어쨌든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좀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것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퇴직금 관련된 6,300만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시한 판결이었거든요. 2심하고 3심도 좀 연결이 될지 이제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혹시나 다른 판단이 내린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 판단이네요. 근데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청구하는 것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리 판단할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근로자분이 뭐 큰 다른 사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 알려진 거 말고요, 정말 내부적으로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퇴직하고 또 그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내년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계약직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계약 종료가 보통은 이제 뭐 1년이라고 하면 지금쯤 마칠 시기가 좀 많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자리도 많이 찾고 계실 테고 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회사하고 관계가 잘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면 그 협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다음 스텝의 어떤 일들을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12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무엇보다 이제 요즘 자꾸 변이 바이러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